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봐요. 밑줄군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선종이란 게 나왔죠. 진성왕 즉위 5년에 여기서 진성왕은 진성여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여왕이라는 단어를 빼고 진성왕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시어가 나올 겁니다. 죽주의 적괴 기원에게 의탁하였다. 기원이 없인 여이고 잘난 체하며 예우하지 않았다. 선종은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져서 몰래 기원 휘하의 원에 신원과 결연하여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임자년에 부군의 도적 양기일이 나왔죠. 양기를 딱 읽고 아 궁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선종은 이제 궁예의 본명이라고 해요. 승려잖아. 승려인 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종의 활동하면은 궁예의 활동을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 두 문자 한 번 더 연습해봐요. 견훤이 나오고 궁예가 나오고 왕건이 나오죠. 견궁왕하고 공고 금통 1, 2천 전투까지 이렇게 외우자. 견궁왕 그 다음에 공고 금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신라 신문왕 때, 통일 이후 신문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고창 전투가 나오네요. 우리가 공산 전투 하게 되면 견훤이 경혜왕을 죽이고 왕건에게 의탁하였는데 왕건하고 견훤이 붙고 왕건이 패하고 견훤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고창 전투가 있죠.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이기고 견훤이 패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국 통일의 승기가 잡히는 거죠. 이후에 금산사 유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통일신라가 병합이 되죠. 그래서 공고 금통 이 부분을 외워놓읍시다. 뭐 사자성어 하나도 외우는데 이거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하였다. 견훤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견훤에 대한 설명이죠. 공산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의 일입니다. 공산전투와 묶어서 외우자. 금산사에 유폐되는 왕건에게 규보하였다. 또 견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고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예에 대한 설명이죠. 처음에 이제 송악 개성에서 시작됐지만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왕건이 등장한 이후에 다시 송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안 나오고 맨날 나오는 게 이것만 나와요. 국호를 마진으로 받고 이거 가지고는 장난을 안 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게 궁예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5번이 답이 되고 궁예 본명인 선종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양길이라는 제시어를 주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이 지역이 다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영국이 근현대사가 다 섞여 있죠. 뒤에 가서 공부를 할 테지만 지금 볼 때 외워놓습니다. 러시아의 남한을 구실로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 점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85년이죠. 러시아 남하에 대비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영국이 점령했어요. 뭐 해밀턴 항 이렇게 명명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뭐 굉장히 영국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신사적이라고 보기에는 잔인한 행위를 많이 하는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신사적이었다고 그래요. 뭐 자기들이 갖다 쓴 거는 뭐 돈도 다 지불을 하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나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을 설치한 장소가 나 완도가 맞네요.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라 통일신라 때 신라 흥덕왕 때 흥이 많은 장보고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3번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뭐 이쪽이겠죠. 이렇게 밀려 있을 때니까. 포로 수용소는 거제도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을 할 때 이승만이 석방을 해버리죠. 자, 나 읽어봅니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탄소 저장소를 설치하려고 조차를 요구한 거예요. 저탄소 설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석탄을 가지고 뭐 지금 주유소 같이 석탄을 공급할 수 있는 창고를 말합니다. 함대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주유소 같이 이쪽에서 이제 석탄을 보충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석탄 창고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영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에 해당해요. 5번 읽어봅니다.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배종손의 몽골에 대한 항쟁에서 진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지도 가지고 복습을 해볼까요? 뒤에 가서 뭐 어차피 배울 거기 때문에. 진도 하면은 우리가 삼별초를 기억하자. 고려에서 배우겠죠. 그리고 완도 하면은 흥덕왕 때 장보고의 청해진을 기억하자. 거문도 하게 되면은 해밀턴 항 영국군의 해밀턴 항을 기억하자. 거제도 하게 되면은
포로 수용소를 기어가자. 영도 하면은 러시아의 조차 요구가 거절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탑은 진성여왕 때 신라가 거의 망해가던 시기죠. 해인사 부근에서 있었던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웠어. 최천이 작성한 탑지를 보면 이제 해인사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길상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탑지를 최초원이 적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길상탑지 이런 명칭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 제시어에서 최치원이라는 거하고 진성여왕이라는 것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신라의 2층 기단의 3층 탑 해가지고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탑입니다. 길상탑지 하게 되면은 최치원이 해인사에 머무를 때 스님들이 보물을 지키려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려고 썼다라고 하는데 뭐 최치원 하면 뭐 사산비명도 있고 유명한 게 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한능검에서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성여왕에 대해서 이것만 복습해보자. 진성여왕 하게 되면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다가 돌아와서 시무책 10여 조를 바쳤는데 뭐 칭찬도 받고 높은 자리에 앉혀줬다고 하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원종과 애노의 난 혹은 적고적의 난 이런 밀란들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 정도의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봐요. 빈민구제를 위해 의창이 설치되었다. 고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성종 때에 해당합니다. 태조는 흑창을 했죠. 이 두 가지는 좀 뭐 묶어서 외워두면 좋겠어요.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의창하면은 성종이 돼요. 이번 원정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뭐 정답이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도 하면은 풍이죠. 복도에 바람이 분다. 복도 풍 하면은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고려의 중기에 개경파와 서경파의 충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묘청에 난을 진압을 하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죠. 5번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침을 막고자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몽골 침략기에 해당하는 거죠. 최후랑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죠.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읽어봐요.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김헌창 말하는 거죠.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비가 와서 왕을 못한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면 하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왕을 못했다고 했어요.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다. 국호를 장안이라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고 하였다. 장안, 경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협박에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하대에 가게 되면은 선원, 헌, 흥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덕왕, 원성왕, 그 다음에 헌덕왕이 있죠. 이때 이제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원창에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무열계라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강등이 돼가지고 무열계는 육두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시기, 가에 해당하는 시기는 헌덕왕에 해당하는 시기고요. 헌덕왕 뭐 외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 진성왕 3년에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진성여왕이라고 안 하고 자꾸 진성왕이라고 이렇게 기록 자체가 여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성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성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진성여왕 하게 되면 뭐 최치원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었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도 도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죠. 이런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후삼국 시대에 시작인 뭐 궁예나 견훤 같은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때가 진성여왕입니다. 이게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거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흥이 많은 장보고가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읽어봅니다.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우리가 집업지인 시대에서 진흥왕에 해당하는 거죠. 진흥대왕 한국화 할 때 국입니다. 이번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너무 많이 나오죠. 통일 이후에 신문왕 때 3번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법진 시대에서
금불상을 가지고 다니면 골병이 나요 할 때 병보입니다. 병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부가 시작되는 거죠. 4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하였다. 4번이 정답이 되죠. 청해진이 어디 있는가? 완도라고 했어요. 우리 지도에서 봤죠. 앞에 문제에서. 5번 관리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또 신문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덕왕 때 장보고를 기억해 주면 돼요. 흥덕왕 다음에 왕이 살짝 있는데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장보고의 난이 이때 일어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가지고 흥덕왕 때 장보고가 있고 이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한능검에선. 그래서 장보고하고 장보고의 난,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가 귀족들의 반란으로 실패하니까 난을 일으켰다까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봐요. 밑줄군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새롭게 중건된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입니다. 산둥반도 뭐 적산이란 지명, 법화원이 가장 핵심어가 되죠. 이 사찰을 창건한 누구예요? 장보고죠. 흥덕왕 때 장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봐요. 대화창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어요. 왕위 쟁탈 전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장보고의 난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그런 설명입니다.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그렇게 외우는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딱 외우는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건활해산 동세저 해가지고 이거는 고려시대의 화폐의 역사에 해당합니다. 활구하면 굉장히 고액 은병이에요. 은병이니까 은으로 만든 병 굉장히 고액이죠. 나중에 이제 뭐 쇠은이 나옵니다. 은을 가른 거. 이 품질도 막 제각각이고 하다 보니까. 자, 2번 중국의 농서인 농상지묘가 소개되었어요. 농상지묘는 원나라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합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어요. 고추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고요. 임난 이후에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뭐 우리 민족이 정말 사랑하는 거죠. 임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품 작물 하면은 조선 후기에 쌀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길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다. 그런 상품 작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이 옳은 설명이죠.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딱 알아도 청해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